90세 이시영 박사님이 알려주는 모든 병의 원인은 이것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톡톡입니다. 뇌의 원리로 30년 젊게 사는 이시영의 트리밍 건강법. 습관은 부메랑이다. 하는 만큼 반드시 돌아온다. 건강은 운명이 아닌 하루하루의 선택이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신과 의사이자 뇌과학자 이시영 박사가 생활습관의학연구회를 조직, 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 뇌과학과 정신의학을 활용한 면역력과 자연치유력 증강법을 전파한다. 고질적인 습관도 뇌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쉽게 바꿀 수 있다. 건강한 몸을 만드는 습관, 그 습관 형성의 비밀을 쥐고 있는 뇌의 원리까지 뻔한 건강상식과 유행처럼 변하는 건강법칙을 뛰어넘는 우리 몸과 마음에 숨겨진 원리가 드러난다. 100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살아갈 집, 많은 돈,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건강이 아닐까요? 살아계실 때까지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내 손으로 밥 먹을 수 있는 건강. 이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책. 이시영 박사님의 이시영처럼 살아라. 출판사는 비타북스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1934년생인 이시영 박사님은 정신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근 100권에 달하는 저서와 번역서를 출간하여 다작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여전히 의사로 일하면서 글을 쓰는 작가로, 강의하는 강사로, 섬마을 촌장, 세로토닌 문화원 원장으로 여전히 바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연세에도 건강을 잘 지키시는 이시영 박사님의 건강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롤로그. 작은 습관이 건강 인생을 만든다. 습관의 역습이 시작되고 있다. 병원마다 암, 당뇨병, 고혈압 등 이른바 생활습관병이라는 질병과 싸우는 환자들이 넘쳐난다. 무의식 중에 하는 하루하루의 생활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습관을 올바로 해야 한다. 하지만 보통 3살 버릇 80까지 간다며 습관은 평생 고치기 어려운 것으로 단정. 아예 바꿔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지레 포기한다. 하지만 고질적인 습관도 뇌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쉽게 바꿀 수 있다. 본문 내용입니다. 생활습관 개선의 3원칙. 뇌를 이해하면 습관이 바뀐다. 습관은 절로 쉽게 생기지만 이를 고치려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뇌과학적 이해와 기술이 필요하다. 첫째, 의학적으로 검증된 지침이어야 한다. 무엇이 잘못되어 병이 생겼는지 혹은 생길 것인지 의학적 검증이 있어야 한다. 선행학자들의 많은 연구를 참조하여 내린 결론이어야 한다. 둘째,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어야 한다. 몸에 좋다고 무조건 해선 안 된다. 의사인 당신이 못하는 일을 환자더러 하라고 시키진 마라. 이건 의사 동료들에게 내가 즐겨 쓰는 말이다. 셋째, 즐겁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세로토닌 기법이다. 싫은 걸 억지로 해봐야 작심삼일. 너무 힘들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어 오히려 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습관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다. 꾸준히 해야 한다. 계속이 힘이다. 그리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이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들은 40대의 터닝포인트를 겪은 저자가 직접 해본 것들이다.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도 되겠다 싶은 것을 골라서 소개한다. 습관을 바꾸는 트리밍 황금률 7. 첫째, 작은 계획을 점진적으로 하라. 마음은 뇌 전체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특히 고등 감정이 신피질과 동물적 감정 중 주인 변연계, 특히 시상하부와 편도체가 관여하고 있다.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건 뇌의 이런 구조 위에서 생각해야 한다. 우린 이를 스트레스라 부르기도 한다. 마음이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 차원으로 생각되지만 뇌과학적으로 볼 때 마음은 구체적인 물질이요, 에너지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시냅스 소포에서 터져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우리 몸에 나타나는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식사 습관, 운동 습관이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 마음 습관이다. 습관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오랜 세월 저절로 되고 있는 습관을 바꾸려면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뇌의 구조적 기능을 이해하면 그래서는 오히려 안 된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우선 뇌는 통일 일관성이라는 강력한 본능이 있다. 뇌는 새로운 행동을 하는데 강력히 반발한다. 통일, 일관성의 본능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작은 계획을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는 원칙은 뇌의 이런 구조적 특성을 이해한 데서 오는 기법이다. 한편 뇌는 새로운 걸 시도하는 호기심, 탐구심의 본능이 있다는 것도 잘 활용해야 한다. 갑자기 큰 변화에는 반발한다. 그러나 통일 일관성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은 변화를 뇌는 좋아한다.
매너리즘에 빠진 뇌는 권태감을 비롯해 활력을 잃고 무력감에 빠진다. 이걸 극복하려면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 순간 뇌는 긴장한다. 짜릿한 자극이면 대단한 관심과 흥미를 보인다. 지하철에서 의뢰 에스컬레이터로 가던 사람이라면 계단으로 올라가 보라. 힘들긴 하지만 새롭다. 7시 기상을 6시로 바꿔보라. 아주 새로운 맛이다. 아침 안개, 여명이 밝아오는 하늘, 신선한 공기, 아주 신비스런 기분까지 든다. 그리고 여유 있는 아침 식사, 운동, 지하철에 앉아 책을 읽는 여유, 이러한 시간들이 너무 좋다. 한번 맛을 들이면 계속하게 된다. 막상 해보니 그리 힘든 일도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면 새로운 습관에 쉽게 길들여진다. 둘째, 쉽고 즐겁게 시작하라. 배불리 먹고 왔는데도 금방 또 먹고 싶을 때가 있다. 뭔가 먹고 싶을 때는 이게 진짜 신체적 허기인지 마음의 허기인지부터 잘 생각해봐야 한다. 만복인데도 또 먹고 싶을 때는 마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다. 어딘가 마음이 편치 않다는 증거다. 그 원인을 찾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배가 부르면 바로 옆에 있는 만복 중추가 활성화되어 숟가락을 놓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둔감하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유사일에 배불리 먹어본 경험도 기억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쩌다 먹을 기회가 있을 때 실컷 먹어둬야 하기 때문에 만복 중추가 자극되어선 안 된다. 배고픈 것에는 민감한데 배부른 감각은 아주 둔감하다. 이게 비만의 원인이다. 날씬한 몸매도 비만도 내가 만든다.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비축해두어야지 이걸 참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여기서 인간 내, 특히 전두전야의 이성과 변형계의 동물적 본능이 충돌한다. 처음 얼마는 전두전야의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인다. 최후의 결정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게 장기화되면 변역계의 시상하부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드디어 편도체가 반발한다. 참다 못해 어느 날 밤 냉장고 문을 열고 폭식해버린다. 편도체가 시상하부 호위병이라면 그 아래 뇌관은 심부름꾼이다. A 먹자 하고 편도체가 인간 내 지령에 반발하면 뇌관도 얼씨구나 동참한다. 여기가 생명활동을 위한 운동을 담당하는 곳이다. 결론은 분명하다. 편도체의 반발을 살 정도의 억지는 안 된다는 것. 단기간에 큰 목표를 세워 억지로 하는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건 이 때문이다. 시상하부의 섭식 중추가 자극되면 변연계는 계속 먹자고 전두전야를 압박한다. 어느 쪽 힘이 더 셀 것인가 불문가지다. 편도체가 반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즐겁게 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아무리 건강에 좋다 해도 편도체가 반발하는 이상 오래 계속할 수는 없다. 생활습관 개선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다. 무의식 중에 절로 잘 되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바꾸려고 해보라. 쉽게 즐겁게 해야 한다는 생활습관 개선의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기 바란다. 단기간에 과격한 다이어트는 95% 실패한다. 이게 지난 30년간 양심적 의학 연구의 결론이다. 왜 실패할까? 한마디로 억지로 했기 때문이다.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쉽게 즐겁게가 세로토닌 트리밍의 기본이다. 즐겁게 해야 새로운 생활 습관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셋째, 뇌를 화나게 하지 마라. 배고픈 다이어트는 실패다. 편도체의 반발 이전에 시상하부의 생명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설령 배고픈 다이어트가 성공을 한다 해도 그 뒤에 오는 건강상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다. 배고픈 느낌이 들면 우리 신체는 에너지를 아껴야 하는 성령 모드로 전환된다. 이건 비상체제다. 우선 당장 생명에 중요하지 않은 기관부터 기능을 떨어뜨린다. 신장, 간장이 먼저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근육을 줄인다. 지방을 줄여야 하는데 근육이 함께 줄면 어떻게 될 것인가? 기초대사가 떨어지고 다이어트는 더욱 힘들어지는 체질이 된다. 배고프다는 건 생명이 위험하다는 신호다. 아무리 인간 내의 의지가 강해도 그 아래 모든 본능 내가 더 먹어야 한다는 압력을 견뎌낼 수는 없다.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는 그 자체로 병이다. 결국 편도체가 반발한다. 이게 리바운드다. 생활습관 개선으로 점진적으로 해야지 단기간의 위장만으로 하는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그리고 더욱 문제는 리바운드 후다. 다이어트 기간에는 지방 대 근육이 1대1로 줄어들지만 리바운드 후엔 지방만 먼저 불어난다. 근육은 쉽게 불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은 배고픈 다이어트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배를 두드려가며 포식 만복을 하라는 건 물론 아니다. 만복감보다 만족감이 커야 한다. 만복 중추가 자극되려면 15에서 20분이 걸린다는 걸 감안한다면
트리밍의 기본은 천천히 먹고 오래 씹는 데서 시작된다. 식후 몸이 따뜻해지는 반응을 섭식성 체열 발생이라고 하는데, 이게 높을수록 에너지 소비가 많아 체지방으로 축적이 잘 되지 않아 먹어도 살이 안 찐다. 이걸 올리는 게 저작 운동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하루 6,000회를 씹었다는데 요즘은 200회가 고작이라는 식품 영양학회 보고가 있다. 먹기는 많이 먹는데 잘 씹진 않는다. 우유, 크림 등 서구식 음식을 즐기게 되면서 생겨난 변화다. 기억하라. 저작하는 리드미컬한 운동이 뇌간에 분포된 세로토닌, 신경을 직접 자극한다. 그리고 즐거운 담소가 있어야 부교 감신경이 편안해지는. 식탁 분위기와 함께 행복물질 옥시토신, 세로토닌 분비가 한결 촉진된다. 잘 씹는다는 게 건강지성미의 기본 중 기본이란 건 그래서이다. 뿐만 아니라 잘 씹으면 뇌혈류가 증가하여 뇌가 활성화된다. 넷째, 뇌를 위해 먹어라. 나는 아침도 굶어가며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잘 안 되네요. 섬마을에서 자주 듣게 되는 소리다. 내 답은 간단 명료하다. 굶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다이어트의 기본은 세 끼를 규칙적으로, 그리고 적정한 간식까지 챙겨 먹어야 한다. 일본 스모 선수의 살찌는 비결을 아는가? 비결은 아침을 굶는 데 있다. 이들이 온종일 많이 먹을 것 같지만 천만에다. 아침을 굶고 11시쯤 엄청난 양을 먹는다. 다음 언제쯤 틀림없이 먹을 게 들어온다고 뇌를 안심시켜야 한다. 그러면 에너지를 아낄 것도 없고 또 이를 지방에 비축할 필요도 없어 대사를 활발히 할 수 있게 된다. 뇌는 포도당만 에너지로 사용하는 고급 특수기관이다. 뇌는 24시간 무휴로 활동한다. 한데 뇌에는 포도당 저장 창고가 없기 때문에 필요량을 항상 일정하게 공급해 주어야 한다. 공급이 안 되면 수분 내 뇌 기능이 완전 정지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다. 다섯 번째, 뇌를 기쁘게 하라. 이 책에 나와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뇌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것들이다. 뇌의 기쁨조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다. 뇌는 새로운 걸 배우려는 학습 본능이 강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걸 알게 되고 익히는 순간 뇌에는 쾌적 호르몬 도파민이 분비되고 보다 큰 보상의 기대와 흥분, 의욕이 넘친다. 인류가 여기까지 발전해온 것도 실은 이런 학습 본능에서 비롯되었다. 변연기에 해마는 즐거운 일은 잘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일을 또 하고 싶게 만든다. 걷는 게 즐거운 일이 되고 나중엔 그것으론 부족하여 좀 더 멀리 빨리 그리고 가벼운 조깅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 이건 누가 시켜서 될 일이 아니다. 우연한 경험을 계기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하게 되는 것이다. 뇌는 이상한 벽이 있어서 누가 시키는 일은 싫어한다. 뇌는 스스로의 판단, 자주적인 의지로 일을 할 때 더 즐거워한다. 내가 즐거운 또 다른 활동은 무엇보다 많은 정보를 얻고 폭넓은 공부를 할 때다. 뉴런의 새로운 회로가 생겨나고 뇌는 온통 활발한 심포닉 모드에 빠져든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건설적인 일을 위해 하는 고민이라면 뇌에 플러스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뉴런은 증식한다는 사실이다. 머리는 쓸수록 좋아진다는 강력한 뒷받침이다. 여섯째, 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라. 단계별 목표를 설정한다. 우리 목표는 생활치료요, 생활습관 개선이다. 획기적이거나 거창한 게 나올 수도 없다.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에 무슨 그런 큰 사건이 있겠는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하는 사소한 일들이 쌓여 큰 문제를 만든다. 습관이란 자기도 몰래 절로 되는 일이어서 뇌회로가 아주 고착된 상태다. 우리의 목표 관리 원칙은 첫째, 목표를 분명히 언제까지 한다고 정하는 것이다. 내가 해보고자 하는 의욕을 내기 위해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달성도가 눈에 보이게 해야 한다. 강한 의지력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의 근성론으로는 안 된다. 뇌 기능을 잘 발휘하게 하려면 목표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해야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눈에 보이게 선명히 이미지화해야 한다. 둘째, 작은 계획으로 습관이 고착되게 한다. 욕심을 내 큰 계획을 세우면 즉각 편도체가 반발한다. 뇌에는 통일, 일관성에 강한 본능이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이것을 흐트러뜨리는 정도의 큰 변화에는 강력 반발한다. 작은 계획으로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 셋째, 어딘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도록 당장 눈에 보이는 피드백이 있도록 한다. 뇌의 자아 본능을 충족시킴으로써 자존감, 달성감, 성공감으로 추진력이 생겨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새로운 습관에는 새로운 뇌회로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을 눈에 보이게 단계별로 설정한다. 각 지점별로 자신이 달성해야 할 목표치를 분할해놓고 달리는
마라톤의 서부골 작전을 쓰는 것이다. 목표가 너무 멀고 크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너무 거창해서 해볼 엄두가 안 날 수도 있다. 작은 목표를 나누어 그 정도라면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주기 위해 단계별 목표를 눈에 보이게 설정해야 한다. 작심삼일을 반복하면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딱 마음만 먹으면 다음은 절로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작이 반이다. 7번째, 잠재의식을 활용하라. 일단 시작한다. 하긴 해야겠는데 몸이 선뜻 따라주지 않아 멈칫거리기만 하는 주저파를 위해 한마디 해야겠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문제는 시작이다. 계단과 승강기 앞에서 일단 계단 쪽으로 한 걸음만 옮겨보라. 첫 걸음을 떼놓으면 그 다음은 절로 된다. 무슨 대단한 일도 아니요. 죽을 일도 아니다. 계단을 향한 이상 저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오르게 된다. 이게 뇌의 관성 법칙이다. 한번 시작하면 그 일을 계속하게 하는 본능이 있어서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이에서 비롯된다. 습관 이야기를 하면서 잠재의식을 빼놓을 수 없다. 습관은 잠재의식 속에 있기 때문이다. 습관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절로 된다. 의식과 무의식은 빙산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물 위에 보이는 의식세계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우리의 정신세계는 수면 아래 잠재의식 속에 모두 들어있다. 잠재의식에는 고통은 피하고 쾌락은 추구하고픈 절대 원칙이 있다. 잠재의식은 우리를 좋은 쪽으로 쾌락을 추구하도록 작동한다. 잠재의식 속에 긍정적 자동유도 장치가 발동함으로써 변화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인지행동기법을 활용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기법이다. 그래야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운동하면서 다리가 은근히 아파오거든 아프다고 찡그리는 대신 아, 운동이 잘 되고 있구나. 근육 단련이 잘 되고 있구나. 기분 좋다고 생각해보라. 순간 아픈 것도 기분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진다. 달고 기름기 많은 음식을 즐겨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잠재의식도 알고 있다. 그런데도 당장 좋으니까 자꾸 먹어대면 괜히 기분이 꺼림칙하고 몸쓸 짓을 하고 있는 듯 마음이 무거워진다. 결국 그만두게 된다. 이게 잠재의식의 자동유도 장치다. 며칠 맛있는 고기를 계속 먹다 보면 차츰 실증이 나거나 채식, 된장, 김치가 그리워지는 것도 잠재의식의 작동이다. 잠재의식은 우리를 항상 좋은 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 그 힘을 믿어야 한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